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쟁점 분석, 논증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예. 자, 우리가, 조금, 약간 복습 삼아서 앞에 이야기를 좀 하면은, 여러분들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라고 했을 때는, 항상 어,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뭐 배아줄기 세포 연구든, 뭐 유전공학이든, 어떤 거든 간에, 왜 하겠어요? 왜, 왜 하느냐? 예. 여러분들, 그거를 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목적은 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 하나는 치료, 이게 enhancement. better is better. 이거는 치료고요. 아니, 그러니까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왜 하느냐. 왜? 유전공학, 특히 이런,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특히 이제 의료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어, 아예 식량 개발을 하는 그런 쪽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일단은 크게는 의료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예. 아이고, 이거 너무 크게 올려가지고. 자, 예. 타이머가 너무 크게 올려요. 자, 아니, 이제 치료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를 더 알아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기억이 여러분들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긴 했는데, 강화, 인핸스먼트라는 게 한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이 아프다라기보다도 정상보다 더 낫게.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슈퍼맨.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기능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것. 아니, 만약에 우리가 유전적인 어떤, 어, 암호를 해독을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예.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기보다도 이미 이런 인핸스먼트, 강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인핸스먼트.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것은 일단은 강화는 놔두고, 예, 일단 강화하고 치료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요 강화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나중에 나중에 나옵니다. 이 강화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예, 뒤에 나와요. 제일 뒤에 보시면은 그 유전자 편집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치료죠, 치료. 치료인데 어 그럼 우리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어떤 유전공학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했죠. 그 배아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치려고 했더니 이제 배아를 사용하면은 이 병을 고치는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 혹은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요 배아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에서 배아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쟁점이 된다는 것이죠. 왜 쟁점이 됩니까? 그냥 배아를 사용하면 되지.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요것이 뭡니까? 인간이 될 잠재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배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인간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배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기억을 하시고 쟁점을 하나씩 좀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쟁점은 제가 한번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거를 조금 덜 이야기했나요? 예. 근데 요거 뭐 맞아 계속 어차피 예,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남은 배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on-creation 규칙이 있고요. 세 번째는 alternate destruction 이렇게 세 가지 논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요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그 세 가지 논쟁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남은 배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고 남은 배아를 사용을 해 가지고 요거를 사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사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게 허용이 되느냐? 근데 이제 치료제를 만들면은 남은 배아는 뭡니까? 죽게 되죠. 그러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연 허용이 되겠느냐라는 거. 요거는 뭡니까? 요건 제가 이야기했죠. 아직 배아가 없는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배아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만약에 파괴된다고 했을 때 요런 상황에서도 과연 요 배아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허용이 되겠느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죠. 요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미 있는 상태에서 배아가 하여튼 이미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이 이미 있을 때 요것을 사용해 가지고 역시 뭔가 어떤 치료제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느냐. 예. 요거는 이제, 사용했을 때 파괴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배아를, 연구 과정에서 사용을 해서 배아가,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파괴된다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다
마지막 결과는 같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배아가 없는 상태에서 배아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을 할 때 요 규칙을 사용한다고 했고 요거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배아가 일단 이미 있을 때 요 배아를 사용해서 어떤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허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요럴 때 요 규칙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요 규칙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배아와 그 아기 유아를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논증을 좀 기억을 하시면은 논쟁을 기억을 하시면은 뭡니까? 요 타이머입니다. 논쟁을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논쟁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논쟁이 있다. 남은 배아를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번째, 어떤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배아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 번째, 이미 배아가 있을 때 요것을 어떤 치료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느냐. 설령 뭡니까? 설령 요것을 사용해서 파괴한다 할지라도 요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 이어서 그러면은 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요 각각의 논증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들이 제시되죠. 그래서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사례로 넘어가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